창의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하려는 일이 즐겁고 재미있어야 창의성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거기에 쓸데없는 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몰입의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끔은 스스로를 가두어두면서 느림의 미학을 즐기고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식이 높았던 옛날 우리 선현들과 선지식들 중에 유배, 즉 귀양살이를 다녀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약용, 송시열, 이광사, 김정희, 정도전, 조광조, 김만중, 노수신, 지석영, 최익현, 가깝게는 신영복 선생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까지. 자의든 타의든 스스로를 가두어두는 일이 창의적인 사고를 끌어내는 몰입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매 학기마다 전공할 때쯤 되면 창의적인 사고를 발달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까, 교수님?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학생들에게 이번 방학에는 나쁜 짓만 하지 말고 감옥에 2달씩 다녀오세요 라고 웃으면서 말해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제 전공인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관련 분야에서는 얼마나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즉 easy to use, 이것보다는 얼마나 더 쉽게 귀찮은 정보들을 무시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즉 easy to ignore에 대한 기술의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 세계와 가상의 세계의 영역을 왔다 갔다 넘나들며 똑똑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감성적으로는 가까이 있도록 도와주는 과학기술과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이 인터뷰 괜찮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학창시절 교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대학 다닐 때 사진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갖고 많이 다녔는데, 예를 들어서 83년도 4월 달에 무주구천동 백년사에 가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진은 86년도에 전국 대학미전에 출품해갖고 사진 부분에서 특선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덕수궁 현대미술관, 지금 석조전이죠. 거기에 걸려서 한 열흘 동안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사진 찍은 다음에 그 사진 제목 찍느라고 어머니가 보는 불경책을 며칠 동안 이렇게 같이 들춰보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된 거는 집에서 좀 만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던가 아니면 일본으로 가던가 하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권해 주셨는데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고 싶었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공부. 그때는 왜 공부를 뭘 하고 싶었냐면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센서 공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센서를 하는데 이 센서가 사람의 이 오감을 이렇게 얼마나 오감을 잘 이렇게 복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센서 공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센서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한번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포도 먹을 적에 포도를 하나 눈으로 딱 보고 집잖아요. 집은 다음에 이렇게 입에다 넣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입에다 넣는 순간 그 포도의 그 질감 이런 걸 느끼면서 껍데기를 탁 깨물잖아요. 깨물면은 이게 즙이 쫙 나오고 오물오물해가 껍데기를 떼버리고 맛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센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센서를 만들고 싶어갖고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센서 공학을 전공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 유학 시절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처음에 그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프랑스어를 공부를 한 1년 정도 하고 갔는데 그래도 뭐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프랑스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심지어는 지도 교수님이 주말에 이렇게 수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뭐 상고 거점에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이 주말에 이분이 집에 가는 저한테 뭘 해오라고 뭘 얘기하는지 너무나 이렇게 못 알아들어갖고 이게 그 말을 못 알아듣는데 제가 이제 몇 번을 되물었어요. 뭐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쓱 웃으면서 영어로 얘기하면 뭐 have a nice weekend 정도 되는 건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봉 위켄드 주말 잘 지내 이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말을 그때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때 그런 기억이 났네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는 좀 잘 하잖아요. 영어 좀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프랑스 단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영어로 읽을 때는 잘 우리가 좀 또 익숙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알파벳으로 쓰는 그 단어를 불어로 읽으면 가끔가다 이렇게 영어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자공학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계속 이제 강의하면서 용 자꾸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전자공학 공부할 적에 보면은 그 전자의 그 원자가 어떻고 전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이온이라고 해요. 마이너스 전자 플러스 전자 이런 걸 다 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 그냥 이온하는 걸 프랑스 말은 이용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게 프랑스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적도 있었고요. 뭐 그런 에피소드 많이 있죠. 마지막으로 미래의 공학도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무엇인가요?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미래의 공학도 또는 뭐 공학도가 아니라 인문학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미래의 공학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